구슬동자 윤도령, 연화음 정경화, 별상도령.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터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무속 MBTI입니다. MBTI를 믿으세요? 저 믿어요. S 성향까지 확인하고 잠자리를 가진다는 건데요. ISFP로 나왔어. 상대방과의 잠자리를 만족스럽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에 INTP T로 격렬하고 색다른 시도를 즐긴다고. 상대방의 뭐라고 잠자리를 제 인생 연구도 힘들어. 이건 제 영역밖에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전문가는 우리 무당들이죠. 그렇지. 이제 밝히는 분들 또한 눈빛에서 눈웃음 살살 치고 있고 있어서 새끼가 흐르는데 과학적, 성적 취향이 있는 남성은 집요하게 집착을 하기 시작을 하고 폭력의 구실을 삼아. 성욕과 또 성기 모양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술이 굉장히 두껍고 여자는 입술과 통해서 성기 모양을 짐작할 수 있죠. 이제 밤에 일어나는 성적 생활은 확인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낮에도 일어나. 아침에도 새벽에도 가능한 일어나. 선생님들 혹시 E인가요? I인가요? 난 아이. 저는 E였다가 I가 됐어요. 전 참고로 E입니다. 안 맞아. 제자분들은 어때요? 저는 아이입니다. 저도 아이예요. 네, 저도 일일 줄 알았는데 아이더라고요. 기존의 기성 세대들은 별자리, 혈액형, 사주, 운세, 성격 이런 걸로 구분을 지었는데 MZ 세대들은 MBTI가 대세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듣고 이건 진짜 놀랐는데요. MBTI로 이것까지 확인할 수 있대요. 뭐? 어떤 거? 바로 S 성향까지 확인하고 잠자리를 가진다는 건데요. S 성향은 뭐예요? 섹스?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INTP 유형들은 상대방과의 잠자리를 만족스럽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에 흥미가 있다고. ISFP 유형은 잠자리에서 격렬하고 색다른 시도를 즐긴다고. 여기 해당되는 두 남자 선생님들 있으신가요? 아니 저희는 사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죠. 저는 INTP인데 네. 상대방의 뭐라고 잠자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 인생 연구도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죠. 그런데 진짜 전문가는 우리 무당들이죠. 그렇지. 눈웃음 살살 치고 몸짓에서도 막 끼가 넘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분들은 도화살이 있고 홍염살이 있어서 새끼가 흐르는데 사주의 음의 기운이 강하고 오행 중에서도 수의 기운이 강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 도화살이랑 홍염살이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의도 없이 하는 행동이라도 이성들은 섹시함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는 거지. 근데 저는 반대로 도화살이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절대로 과학적, 성적 취향이 있는 남성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도화살이 있으면 주변에 이상이 끊이지가 않는데 과학적, 성적 취향의 남성분이 의심과 질투가 발동돼서 실생활에서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SM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요하게 집착을 하기 시작을 하고 폭력의 구실을 삼아 놔주질 않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기도 하고 취향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비추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있는 우리 제자님들은 이런 성적 취향을 맞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팁들이 있을까요? 아, 이건 제 영역밖에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제자님들에게 토스하도록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집에 갔더니 채찍 있는 거 아니야? 거짓말은 큰일 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집도 제일 빨리 가놓고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이제 밝히는 분들 또한 눈빛에서 그 음흉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그게 더 확연히 티가 나는데 그게 이제 여자분들은 그런 음흉함 그런 것들이 있어도 자기를 한번 감추고 약간 내숭을 떨고 그러는데 남자분들은 그런 게 별로 꺼리낌이 없으니까 그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벼운 성적 취향이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스킨십을 좋아하는지 여부도 맞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스킨십을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관심 없어 하면은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밤에 일어나는 성적 생활은 확인해 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맞아. 낮에도 일어나. 아침에도 새벽에도 가능하고. 일어나. 그리고 이런 이성의 성욕과 또 성기 모양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남자는 입술이 굉장히 두껍고 또 쌍꺼풀이 매우 짙거나 무쌍인 경우에, 여자는 콧볼이 오똑하거나 눈썹이 올라간 형태라면 성욕이 굉장히 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팩트, 남자의 손인데요. 남자의 엄지, 그리고 검지 확인하는 거 봐. 남자의 엄지나 이 검지, 손톱의 모양과 길이,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남자의 성기의 길이나 넓이를 알 수가 있고요. 여자는 입술과 귀 라인을 통해서 성기 모양을 짐작할 수 있죠. 닭띠, 뱀띠, 양띠, 용띠, 토끼띠, 쥐띠는 다른 띠들보다 더 성욕이 강한 편이라서 이성을 만나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려준 방법으로도 원활한 연애를 하기가 힘들고 또 MBTI로도 힘들다면 사실 저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는 상대와 이어주게 하거나 이성을 따르기 위해서 좋은 인연을 생기게 하는 부적이거든요. 아쉽지만 방송에서 그 부적이 어떤 거라고 제가 공개는 할 수는 없어요. 애인을 만나고 애인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나 연인 또는 혹여나 인기가 많고 싶은 분들은 연하암 정경하에게 문의를 주세요. PR인가요? 얼마나? 저 할게요. 50% DC해 저 할게요.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전 99%예요. 아, 진짜요? 네,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전화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로 저희 제자 시집 보냈어요. 아, 진짜? 네, 강추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제자 제가 부적 써준 날 아이가 생겼어요. 아, 정말? 네, 산증인이네요. 산증인. 강추입니다. 강추. 너도 가. 아, 네. 남편이 있구나. 미안. 대신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원하는 상대와 인연을 맺고 싶어하는 분에게는 남녀 몫으로 허수아비 2개를 준비해서 각자의 사주를 허수아비에다 각각 각인을 한 후에 오색실을 사용해서 두 허수아비 팔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이라 그러죠. 손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허수아비 가운데에 제가 이제 새기는 신부적을 같이 새겨서 원하는 상대와 인연을 이어줄 수 있다라는 비방도 있고요. 실제로 선생님께서 부적을 99%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사실 허수아비 인연 이 비방을 많이 애용을 했는데 확실했습니다. 부러워요. 저는 무당이지만 사실 2년 합의 지금까지 단 한 번 해봤어요. 저는 2년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많이 뗐어요. 저는 많이 뗐어요. 그래서 이렇게 떼주세요, 저렇게 떼주세요 하는 거는 굉장히 강추. 난 진짜 정말 잘해요. 그래서 합의보다는 조금 우리 타협을 가자. 싫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결혼을 목적으로 연애를 하면 꼭 헤어지고 결혼 날짜를 잡고도 파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그런 현상이 여러 번 반복이 된다면 결혼을 못하고 죽은 조상의 영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이때는 영혼 결혼식을 권유를 하는데요. 조상에게 인연을 맺어주고 잘 천도를 지켜서 후손이나 연애나 결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주에 도화나 홍염 그리고 화개살이 있는 경우에 사람들이 일부 종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외로 이런 분들이 연애에 고전을 겪는데요. 또 외로움을 의미하는 공방살이 있는 분들이 연애가 잘 안 돼요. 어떤 상담자가 이제 30대 여성분이었는데 딱 너 모태솔로구나. 그랬더니 네. 사주에 앞뒤로 공방이 다 차 있어요. 썸도 한번 못 타봤어요. 연애나 결혼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풀어주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동살, 태어난 날이 음력 1일, 3일, 8일 뒤에 이렇게 붙는다면 연애를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보고 저희는 인동살이 저주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상의 업을 많이 물려받은 자손들, 일부 종사, 구 종사를 못하고 결혼을 해도 여성들이 가장 아닌 가장에 감투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신 분들은 거의 인동살 풀이를 하죠. 그리고 꼭 의식을 하지 않아도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건 무당을 찾지 않아도 솔직히 자신의 사주를 알고 있다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운이 바뀌는 해에 3년 전부터
인연법이나 변화 변동이 굉장히 많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6세운이라 치면 33살, 34살부터 주위에 굉장히 많은 변화수들이 존재하고 이동이나 변동수 더불어서 인연이나 귀인이나 좋은 또 안 좋은 많은 변동수들이 내 운을 기준으로 2, 3년 전부터 이미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주위를 잘 둘러보고 좋은 인연이 생기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기도 무당이 잡아줄 수 있는데요. 어떤 여성분을 상담하는데 남자분이 바람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기를 잡는 의식을 안 하면 한 달 뒤에 머리에 꽃을 꽂고 나를 찾아올 거다. 그분이 한 달 뒤에 맨발 버선바람이 쫓아왔죠. 제가 이제 뭐 속옷과 이런 걸로 비방을 하고 해서 상대방의 여자를 때는 비방해드렸는데 이제는 마음 잡고 잘 살고 계세요. 저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바람기 잡는 비방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남편이랑 잠자리를 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아도 남편한테 냄새가 난대요. 여자가 바람이 이제 날려고 하면 내 남자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뭐 입냄새든 뭐 몸 냄새든 이런 냄새가 안 나던 게 갑자기 난대요. 그러면서 여자가 바람이 나기 시작한대요. 이거는 진짜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만약 권태기가 오고 바람인 듯 바람 아닌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될 때는 상담자 본인 속옷을 준비해서 애인의 속옷을 보관하는 공간에 몰래 자기 속옷을 안 보이는 곳에 몰래 놓고 오는 비방이에요. 다시 관계가 좋아지고 활발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부부인 경우는 어떻게? 부부인 경우에는 일단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 자기의 바람기를 셀프로 잡는 법도 있어요. 이 남자가 눈썹이 연하고 눈썹 꼬리 자체가 굉장히 흐리면 바람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눈썹 문신을 하거나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속쌍처럼 쌍꺼풀이 애매하게 있는 사람들은 아예 쌍꺼풀을 선명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무쌍으로 만들든지 좀 애매한 넬성외과 가야겠다. 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둘 중 하나로 명확하게 교정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또 무턱이거나 좁은 인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성의 유혹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관상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라도 스스로 예방을 하고 잡아보시길 저 추천드려요. 좀 봐줘보세요. 인중이 튼튼한데 왜? 그리고 MBTI가 연애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활용된다는 거 아시나요? 특정 기업에서는 채용 공고에 특정 MBTI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채용하는 사람이나 구직자들이 단순하게 MBTI만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특히 어떤 곳에 취업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 무당이 그 사람에게 잘 맞는 직업을 찾아줄 수 있죠.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직업으로 채우면 좋은데 사주에 금이 많고 뭐 물이 부족할 경우에 뭐 쇠를 다루는 기계 관련 일을 하면 안 좋지만 대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물 관련 직업을 하면 또 좋은 거죠. 불이 없으면 불을 다루는 직업, 흙이 없으면 부동산 관련 직업이 좋을 수도 있는 것처럼 사주라는 게 100% MBTI에 다 적용이 돼서 그걸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일반 직장 생활에 맞는 사람과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근성 문제인 것 같아요. 근성이 좋은 사람들은 남 밑에 있을 수 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근성이 없는 사람들은 내 거 해야죠. 내 사업 해야죠. 이게 띠로도 볼 수 있어요. 이 원숭이띠나 토끼띠, 용띠, 닭띠 이 사람들은 사주 자체에 끼나 재능이 굉장히 많아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결국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뭐 쥐띠나 양띠나 말띠나 소띠처럼 좀 네발 달린 띠들은 사업보다도 직장 생활에도 잘 적응을 해요. 연월일시에서 일에 네. 직업운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연월일까지 쓰거든요. 신은 안 쓰는데 그건 이제 신령님한테 고하려고. 일에 저는 조그만 모자가 보여요. 그 관운을 뜻하는 건데요. 대기업을 다니거나 공무원처럼 나랏밥을 먹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더 큰 모자를 보면 정치인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신명에서 공수를 내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케이터링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척 힘든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거라고 공수를 줬는데 일주일 후에 아파트 조식 사업 제안이 들어왔다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도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여성분이 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손으로 하는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여성분도 마사지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게 그걸 하신다고 하고 돌아가셨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신명해서 직업을 점 찍어 주기도 하시는데 40대 중반의 여성분이 이혼을 당한 거죠. 남자가 너무 나빠서 그래서 위자료도 못 받고 애를 데리고 이제 친정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연세가 80 대신 넘으셨고 미용실을 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가게 차릴 때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너네 엄마가 주실 거니 80 먹으면 노모가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10년 지난 후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굉장히 큰 샵을 3개까지 오픈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점을 보면 야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닥치고 일해. 이렇게 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이런 사람들은 근성이 없는 거예요. 도령이 얘기한 것처럼 게으른 사람들, 조상의 가물이 세거나 사주에 역마가 굉장히 많거나 남의 일을 아예 못하는 사주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일이 아닌 이상 힘들어해요. 일하는 것 자체를. 사주의 음양 오행이나 이런 기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조상이나 신의 기운을 받거나 그런 영향에 비추어지면서 또 사시는 분들, 아무리 음양 오행이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거에 또 신적인 기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살면 내 사주팔자들을 못 살고 가려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주 자체는 선생님이 말한 대로 관록도 들어있고 간직도 들어있고 나라에 녹을 먹어야 되는 탄탄한 사주를 가졌는데 비밀이야.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겠어요? 나라에 녹을 먹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조상 가물이라든지 신의 가물을 해결하는 의식을 사실 권유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죠. 저는 이제 점사를 볼 때 나란 일을 해야 되는 분, 사업을 해야 되는 분,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 분, 이렇게 기본적인 틀의 방향은 정해드리지만 직업이 수만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콕 집어드리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재능과 적성을 조금 맞게끔 찾아보시라고 하는데 그 재능과 적성을 어떻게 찾느냐. 남들은 되게 어려워하는데 내가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그게 또 재능. 또는 이 사람들은 왜 이거밖에 못하지? 이게 또 적성. 이런 식으로 결국은 본인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취업했다고 다 끝날까요? 아닙니다. 취업 후에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MBTI를 묻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직장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눈에 광이 나시죠.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면 조심하세요. 관상에서 눈동자가 잘 안 보이는 눈은 속을 알 수 없어서 언제 어떻게 행동을 할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건요. 눈동자 눈알이 100%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을 잘하고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300안, 400안.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장 눈에서 좋은 관상은 한 60%에서 미용적으로 예쁜 건 80%. 그런데 100%다 정말 거짓말 잘합니다. 진짜 조심하시고요. 쥐상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앞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이간질을 잘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손절하세요. 저도 눈이 중요하다는 거에 공감해요. 특히 300안이나 400안은 내 편인 척하면서 배신 때리고 뒤통수 까고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요. 그리고 입술 얇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 그래서 이런 특징 가진 사람들과는 직장 동료로서는 신뢰를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지. 그리고 눈썹 숱이 굉장히 많거나 긴 사람은 또라이야. 똘끼가 좀 많아. 또 이 손가락이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손이 짧다, 발이 짧다 이런 사람들은 내 일을 남한테 미루거나 게으름이 굉장히 많다. 상사들이 좀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고요. 반대로 상사가 또 손이 그렇게 작거나 발이 작은 사람은 자꾸 직원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직장에서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은 그 목이 길거나 이마가 넓고 미간 사이가 길며 귓볼이 늘어져 있는 형태의 얼굴 상들이 굉장히 일도 야무치게 잘하고 자기 일을 묵묵하게 잘 이어가고 사람들 간의 어떤 대인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에 굉장히 가깝다. 난 거 같은데? 뭐만 하면 자기래. 총무원이나 자기야. 그리고 마른 사람보다 몸집이 있는 사람이 좋은데 마른 사람들은 성격이 예민하고 주관이 굉장히 뚜렷해서 마찰이 생기기 쉬운 관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저 좋은 거죠. 그럼요. 저는 이제 항상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같이 있으면은 웃게 되는 사람. 이제 싫은 소리나 툴툴대는 소리나 우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저도 같이 계속 쳐줘요. 근데 항상 성공하거나 잘 되는 분들의 특성이 긍정적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내가 마음이 편하고 하면은 내 일도 잘 되고.
맞아.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답이에요. 정답인 것 같아요. 맞아.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굳이 제가 말을 하려고 안 해도 그냥 같이 있을 때 말이 없어도 편한 사람. 그리고 대화를 했을 때 불편하지 않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그게 잘 맞는 직장 동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을 내 직원으로 뽑아야 될지, 이 사람을 믿고 함께 일해도 될지 판단이 안 선다면 이름만 갖고 오세요. 그럼 저희가 정확하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무당의 비방으로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은따를 당한 것 같다면 불특정 사람들과 화합할 수 있는 대중화합부라는 부적을 쓰면 좋고요. 상사에게 미움을 받는 경우에는 총애를 받는 총애 부적을 쓰면 좋고요. 또 좋은 상사를 만나는 총애 부적도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미리 예방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뭐 간상이 좋고 덩치가 커도 자신에게 사실 잘 맞는 인호술, 신자신, 사취 뭐 이런 해묘미 같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 신뢰가 있는 관계여야 사실 곁에 두기가 가장 좋은 또 동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MBTI만 보면서 해결되지 않은 연애, 직장, 문제에 소갈이 하실 건가요?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무당을 찾아와서 속 시원하게 조언을 듣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슬기로운 연애 생활이나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